네, 일발장전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도 함께 같이 해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잘 이제 저기 준비 동안 제가 쭉 한번 털어놓겠습니다. 시장 매매 전략이고요. 일단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이 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. 뭐 일본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얘기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대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회사채 시장, 뭐 이 레고랜드, ABCP 얘기들은 모르긴 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. 자금 시장 경세까지 거기에 부동산 PF 많은 그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 주말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바 거시금융 안정대책으로 긴급자금 5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왔죠. 근데 이게 세부 조치가 없으면은 시장이 또 헛갈려 합니다. 혼란스러운데 27일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한국은행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제 쭉 조금 시장에서 회자가 됐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. 포인트는 이 담보 비율이라는 것들, 그러니까 각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는데 국채뿐만이 아니라 은행채, 뭐 다양한 회사채들이 있죠. 거기에 이제 담보로 인정해 줄 거냐라는 것들을 그동안 이제 좀 규제가 있었다면 완화시키는 요 법안이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한국은행은 SPV라고 하는 특수목적 금융법인 이렇게 되나요? 이제 한 산업은행에다가 요거를 출자를 좀 해가지고 그런 세부 사항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미 뭐 채권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후속 조치는 조금 나올 것이다. 그러면 시장을 좀 방어하겠죠. 수성하겠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 매매 전략, 시장을 조금 등한시할 거냐, 종목을 안 찾을 거냐, 이건 아니고 짧게지만 종목을 본다면은 오늘은 좀 바이오 쪽에 HLB를 보려고 하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가 오늘 또 재개가 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여기에 이제 중국 쪽의 어제 이슈였는데 시진핑 3기 체제로 접어들면서 공식적인 출범 당대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. 식량 안보, 군사 주권, 거기에 의료 발전이 들어가서 바이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. 물론 이게 궁극에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이오 이 부분이 좀 들어있어서 바이오 이슈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제,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시장 매매 전략으로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제게 그다음에 중국 바이오 육성 이렇게 찾다 보니까 HLB가 걸렸는데 HLB는 재료를 좀 가지고 있네요. 그래서 이번 주에 뇌종양,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. 이 결과치는 현재 시장 회사가 얘기하는 바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문 열어봐야죠.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카티라고 하는 면역 항암 세포죠. 요거를 개발한 기업인데 여기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HLB 제약이 지분을 한 35%, 그다음에 HLB가 약 10%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 카티를 원래 만든 것은 미국의 이제 어펀이라고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펀 대학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노바틱스의 킴리아하고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 그 킴리아하고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KIR 카티하고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. 그래서 현재 빅파마하고 요 기술 이전 협약을 조금 추진하고 있다. 네, 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HLB 제약 시장 매매 전략입니다. 네. 저도 이제 뭐 용어를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얇고 좀 많이 아는 편이지 네, 다양하게 깊숙하게는 잘 몰라요. 네.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는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쪽의 이슈가 조금 될 수 있다. 그래서 종목을 찾자면은 뭐 HLB가 나왔습니다. 자, 정태근 팀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첨언을 좀 부탁드릴까요?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종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요. 기업을 또 바이오예요? 네, 그래서 네. 겹쳐가지고 저는 다른 조금 빗나간 다른 영역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.
저는 현대차 얘기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. 현대차? 네. 바이오 하는데? 네. 근데 종목이 바이오다 보니까 바이오를 또 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. 뭐 확장하면은 네. 사실 그 이제 전장이라고 그러면, 하는 분야에 뭐 생체 인식이나 이것도 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제가 다른 거 할게요.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뭐지 오늘 준비한 종목 외에 또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소마젠이라는 종목에 소마젠 관심이 좀 있거든요. 시퀀싱하는 염기서열 분석 네네네. 서비스 기획했는데 그 최근에 모더나 쪽에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계약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코로나를 많이 예를 들게 되면은 네. 이 단백질 구 안쪽에 단일 가닥에 mRNA가 있고 이 mRNA 단일 가닥 아래에 그 수염 같은 거 이게 염기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염기서열의 순서가 바뀌는 거를 화학적 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순서가 바뀌는 이 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백신 기술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염기서열이 바뀌는 순서에 대한 어떤 분석이 만약에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면은 지금 어떤 이 변이 속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럼 변이 속도를 따라가게 되면 백신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결론을 저는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 염기서열 그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더나 쪽이 어쨌든 머크사가 현재 그 대량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항암 백신에 대한 부분의 어떤 진척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지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면 머크사가 이렇게 금액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봐지거든요. 그리고 이 항암 백신을 만들 상황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암 바이러스, 그러니까 암 덩어리 되었던 그 염기서열 분석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지 여기 맞는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염기서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네. 이 염기서열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모더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코오롱티 추진이 또 3년 5개월 만에 또 거래가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라젠처럼 네. 또 뭐 난리가 날까요? 어떻게 되나? 신라젠이 그 거래 재개된 날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빛을 못 봤어요.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좀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그 HLB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뭐 바이오 섹터에서 그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종목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소마젠 같은 경우는 네.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소마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타이틀 잘 생각하시면 시장 매매. 그러니까 시장이 뭐랄까 좀 안정? 너무 이제 휘청휘청거리거나 네네. 뭐 우당탕탕거리면은 종목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어렵죠. 그런데 이제 대응책이 세게 나오고 그 대응책 어제도 이제 우리 타이틀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. 뭐 네. 증시 격언이지만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주강이 한다니 그 괜히 안 돼요 말아 할 수는 없으니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런 바이오 쪽 네. 어떻게 보세요? 뭐 바이오는 좀 지난번 여름에 좀 주목을 받았다가 또 최근 증시가 좀 7, 8월 좀 8, 9월 10월 하락을 하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새로운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동절기가 지금 굉장히 추웠죠. 네. 바이오 주가도 어려웠고 결국엔 바이오주나 이 성장주도 보면 미국 금리하고 연동이잖아요. 연동이 크죠. 네, 특히 미국 금리가 뭐 계속 오르는 쪽이라면은 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. 보기가 어려운 거고. 그래서 뭐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셀트리온처럼 실적 나오는 기업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좀 이제 어쨌든 이제 바이오가 이슈다 보니까 좀 본다라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혼재되어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네. 최근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 그 대표가 공매도하고의 싸움을 좀 선언도 했었죠.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
무상증자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. 네. 20% 정도 무상증자로 대응을 했고 엄밀히 따지면 알테오젠이 실적이 그러니까 이 회사 기술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정맥 주사를 피하지 예방 주사로 전환시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섹터가 원격 진료 아니겠습니까? 원격 진료가 시장이 또 이게 이게 성장을 하려면 뭐 먹는 알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사 같은 게 어쩔 수 맞아야 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것을 피하 주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최근 한 달 만에 거의 한 2달이죠. 8월 10일에 고점을 찍고 50% 정도 주가가 뭐 반등 없이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 한 달 사이에 공매도 세력이 매도를 많이 했었고 거기에 따른 대응 또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은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4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오늘 바이오 뭐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가 뭐 분위기,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하여튼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리고 어제 머니투데이 기사 보니까 뭐 이 빙하가 녹으면서 네.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놈이 온다. 뭐 이렇게 써놨 네. 기사 타이틀은 참 잘 쓰던데 희한한 놈이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 그렇겠죠. 같아요. 네. 그죠? 아마 바이러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. 2000년대만 들어도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신종플루부터 해가지고 메르스까지 코로나까지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도 뭐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얘도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그 식량 안보, 군사 주권, 의료 발전 네. 이게 뭘까? 뭐 그냥 심심해서 툭 내놓은 말은 아닐 거고 의료라고 하는 바이오가 네. 상당히 미래의 인류의 또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. 그죠? 뭐 당장 그 거대 담론으로 지금 바이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HLB 재료를 좀 가지고 있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확장성으로 이제 유전자 소마젠. 분석에 해당되는 소마젠 시퀀싱, 뉴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네. NGS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하여튼 그렇답니다. 그리고 또 재료가 복합되어 있는 알테오젠 여기까지 일발장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